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식물학명으로 증명하는 영토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우리 오승환 교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의 오승환입니다. 제 소개해 주신 내용과 이 제목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자자손손, 크게 이제, 알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여기 발표를 해달라고 할 때 제가 키워드를 3개만 들었습니다. 박재원 교수님, 울릉도, 독도. 그래서 박재원 교수님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좀 난감하게 풀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김태현 선생님 또 발표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대전문가 두 분이 앞에서 발표를 하고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또 앞서서 네. 그나마 두 분께서 시간을 조금 끌어주셔서 저는 20분이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들으신 내용들 중에서는 제일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네. 그거 좀 참고해서 네. 보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이제 특산식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산식물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특산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또 그게 울릉도와 독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산식물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네. 특정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못 보는 식물들을 이제 특산식물, 생물이면 특산생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지리적인 범위로서 이렇게 이 특산식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맨 밑줄에 보시면은 이 특산식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한, 한반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면 그건 특산식물이라고 할 수 없고 아시아에만 분포를 해도 아시아 특산식물 이렇게 분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에만 있으면 한반도 특산식물. 그러니까 더 좁히면 경상북도 특산식물, 울릉도 특산식물, 독도 특산식물 이런 지리적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지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는 이런 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면 글로벌 레벨에서의 분포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러한 단어들을 쓰게 되면 리저널 레벨에서 지역적으로 분포를 한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들어오면 내셔널 레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생물 주권, 식물 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특산식물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1990년도 이후에 생물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부각받았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특산식물 이야기하면 금관초롱꽃 제가 봤을 때 왼쪽 아랫부분인데요. 이제 저 금강초롱꽃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흥분하시죠. 학명이 보시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까이라는 식물학자가 하나부사야 공간한테다가 나 이렇게 식물 연구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 해서 그냥 저런 속명 자체를 그 사람 이름으로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전 세계 일속일종밖에 없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금강인가목 이쪽 아랫부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건 우리나라에서 못 봅니다. 금강산에만 있는데 우리나라 특산식물이기도 하고 한반도 특산식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일속일종이 있는 종이기도 하죠. 그 위에 보면 미선나무, 개인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존도 하고 보급도 되어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신 특산식물입니다. 이 특산식물은, 특산종은 이제 멸종위기종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리적 의미에서 특산식물이라는 이런 범위를 주어지기 때문에 이 특산식물은 좁은 지역에 살고 또는 그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집단이 매우 작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유전성도 조금 낮아지게 되고요.
특히 사람들이 이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도 갖다 놓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자꾸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좀 설명드려보면요. X축, 그 아래쪽에 수평 쪽으로 보면 지리적인 범위가 좁은 쪽부터 넓어지고요. Y축은 그 개체수, 인구수가 작은 것부터 커집니다. 그리고 Z축 저쪽 안쪽으로는 이 서식지가 다양하냐, 다양하지 못하냐, 그렇게 되는데요. 가장 그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저 지점에 이러한 특산식물이나 멸종위기 종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울릉도 그리고 독도에 있는 이런 특산식물들은 저러한 붉은색 원 안에 모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산식물이 굉장히 힘들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개나리라든지 벌개미치, 병꽃나무, 매자나무. 위에 개나리라든지 벌개미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인데 워낙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병꽃나무나 매자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병꽃나무는 전국에 어디든 다 산지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자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고산 지역에 가시면은 강원도 쪽에, 경북 쪽에 다 있는 나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못 보는 그러한 것들도 특산식물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특산식물은 우리나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GSPC라고 저기 글로벌 스트래티지 포 플랜트 컨저베이션, 식물 보존을 위한 그러한 UN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겟을 여러 가지 정해놨는데요. 각 나라에서 특산식물, 주요 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75%까지 보존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주도하에 산림청 같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그 특산식물들 범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과거에는 어떻게 생겼나 형태적인 의미에서 구분해 놓았던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이렇게 다른 염색체 연구라든지 박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DNA 연구 쪽으로 인해서 그 구분하는 방법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나라 산지에서 이제 곧 피게 될 건데요. 투우꽃 많이 보시는데요. 저기 이게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 상에서 투우꽃을 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준식물 목록으로 정명이라고 하는 투우꽃에 대한 학명은 제일 위에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이명들이 저렇게 쭉 나옵니다. 그 한국 국명 중에서도 이제 추천명 말고 투구꽃이 추천명입니다. 선투구꽃, 개싹 눈밭꽃, 싹눈밭꽃, 그늘 돌적기 이런 이름들도 다 하나의 이제 투구꽃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조금 보시면 맨 위에 이것도 낙가이가 발표했던 우리말로는 흰투구꽃 또는 개마투구꽃이라고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는 투구꽃에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싹 눈밭꽃이라는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가 되었던 저 종도 역시 투구꽃에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늘졸적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종도 금강산에서 채집이 됐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투구꽃에 다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실제로 이러한 그 사진상으로 봐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게 형태적으로 꽃색 외에는 정확하게 키포인트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연구가 아직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들이 앞서 말씀드린 유전 다양성, DNA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나라 또 특산식물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식물 연구부터 해서 특산식물 연구까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식물상 연구는 계속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외국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특히 낙가이 박사가 이제 많은 일들을 했고요. 그 뒤에 모리
박사라는 사람이 특산식물, 조선 특산식물이라고 439종, 34변종, 약 480종이 넘는 종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특산종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태현 박사님의 도감에 의해서 식물 이름들이 이제 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창복 교수님의 대한식물 도감을 통해서 이런 식물 연구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왔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산식물 연구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시작들을 했습니다만은 낙가이부터 그 시작을 하고요. 개인별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러한 특산식물 목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산림청, 국립생물자원관 뭐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 목록들이 체계가 잡힙니다. 그 중에서 최근의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박수경, 기리형, 김희, 장진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논문입니다.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산식물의 재고라고 해서 이 논문은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2년도에 358종이 법제화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새로운 59종의 특산식물을 발표를 해주신 것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근반을 해서 산림청에서 정규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식물 분류 교수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총 360종에 대해서 특산식물을 확정하고 지금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390종까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만 이런 연구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 북한도 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북한은 고유 식물, 고유 특산종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약 300종 정도를 이제 특산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책 안에 보시면은 일반 특산종이 있는데요. 이제 종의 기원 중심과 분포 중심이 해당 나라에 있으면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일정한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식물들을 약 50종.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 쪽에 좀 분포를 해도 분포 중심은 북한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특산식물이야 라고 하는 종들이 한 50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들 개회나무라고 저희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선 지역이나 우리 남한 쪽에서 한국 관속식물 분포도에서 나와 있는 종들 점이 저렇게 찍혀 있는데요. 북한 쪽에서는 버들 산회나무라고 해서 이제 강원도 이북쪽 지역의 금강산과 다른 쪽에 저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리나라 진짜 이 버들 개회나무가 특산식물의 분포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특산식물에 대한 연구들이 쭉 해왔는데요. 이제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울릉도의 식물상을 현재는 1019분류군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가 문제고요. 뭐 앞 보시는 표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여를 해주신 그 결과들을 모았다는 거고요. 한반도 관속식물이 한 4,000, 공식적인 국가표준식물 목록에는 4,120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것들을 다 카운팅한 한 4,800여 분류군이라고 봤을 때 약 25%에 달하는 그런 식물들이 울릉도 독도에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숫자가 조금 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면적 비율 0.03이나 0.05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우리가 알다시피 강원도엔 설악산도 있고, 오대산도 있고, 개방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들이 있는데, 거기보다 월등하게 울릉도가 제곱킬로미터당 분류군수, 종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제주도와 비교를 해서도 훨씬 더 많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의 중조식물들 앞에서도 워낙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 나왔던 것들 보시면은 6번, 7번, 8번 같은 수정란풀, 개종용, 초종용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개인적으로 공작고사리 5번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도 있습니다. 근데 육지에는 풍열지역이라고 해서 찬바람 나오는 곳에
좀 접근해서 있어요. 고산 지역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식물 지리학적 연구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릉도 독도에 있는 특산식물도 뭐 각각 분류군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그 식물을 정리하느냐가 달라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현재까지는 33분류군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울릉 솔송나무, 울릉 산마들 저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울릉 솔송나무에 대한 원래 솔송나무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해도 우리나라 특산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울릉도에 있는 게 얘가 울릉도만의 고유한 식물이다 해서 특산식물에 들어간 예고요. 울릉 산마늘 같은 경우는 저 최혁재 교수님께서 저랑 국립수목원의 연구사로 같이 있을 때 이제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울릉도 산마늘이 강원도 산마늘이랑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 저분이 이제 부추 전문가인데 자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같느냐. 잎 크기만으로는 안 된다. 같다라는 이야기들 쭉 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나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더니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 학자와 협업해서 울릉 산마늘이라고 저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저렇게 학명에 울릉엔시스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작업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식물을도 무궁무진하지만 다른 미생물이나 다른 곤충이나 이런 것들에 울릉엔시스를 붙일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바쁘셔서 가셨지만 혹시 이야기가 전달된다면 혹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신종으로 울릉엔시스 붙이면 뭐 포상금을 좀 준다든지 좀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SCI 논문에 독도라든지 이스트 C라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할 경우에 뭐 경력금 정도로 뭐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타케시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흥분을 해주시고 계신데 솔직히 저거 국제법상 국제룰상 전혀 못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게 울릉도를 지칭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오늘 와서 느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싶어서 네, 오늘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외래식물 이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4송 정도가 보고 있는데요. 특산식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외래식물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외래식물에 대한 관심도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독도 같은 문제는 또 굉장히 한번 훼손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 발표로 오승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